아버지 국민연금이 소멸됐다고요? 그럼 아무도 못 받는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버님이 30년간 성실히 납부한 연금이지만 그 연금은 사라진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가 30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냈는데 소중한 그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다고요? 어떻게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걸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45살 최미정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성실한 분이었어요.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잃은 후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미정아, 국민연금만큼은 절대 빼먹으면 안 돼. 이게 나중에 우리 생명줄이야. 아버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면서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셨어요. 내가 성인이 되어 결혼한 후 아버지는 혼자 사시는 게 너무 외로우셨나 봐요. 미정아, 아빠가 결혼할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이제 외롭지 않아서 좋아. 그렇게 만난 분이 새엄마였어요. 아버지보다 8살 어린 인상 좋고 따뜻한 분이었죠.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2017년 봄,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미정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으로 빨리 와. 새엄마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미정아, 새엄마를 잘 부탁한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새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아버지 연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순희 씨는 눈물을 훔치며 설명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매달 180만 원 정도 받으실 예정이었는데 배우자가 유족연금으로 60%를 받을 수 있대.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순희 씨는 아버지의 배우자니까요.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유족연금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버지의 재산 2억 중에서 새엄마가 1억 2천만 원, 내가 8천만 원을 상속받았어요. 아버지의 유산과 유족연금으로 새엄마는 잘 지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새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앞으로 잘 지내자. 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흘렀을 때였어요. 순희 씨는 유족연금을 받으며 혼자 조용히 살고 계셨어요. 매달 108만 원이 나왔으니까 생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였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리면 목소리가 밝으셨어요. 미정아,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데 2019년 봄, 순희 씨에게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정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어. 전화기 너머 순희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무슨 일이세요? 나 재혼하기로 했어. 네? 재혼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 좋은 분을 만났거든. 순희 씨는 박영수라는 분을 만나고 계셨어요. 아버지보다 3살 많은 남성이었죠. 부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던 분이었대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성당에서 알게 됐어. 정말 착한 분이야. 미정이도 한번 만나보자. 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순희 씨가 외로우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완전히 혼자가 되셨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재혼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아버지를 벌써 잊으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순희 씨도 아직 59이었어요. 아직 젊으신 분이었죠. 새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일주일 후 나는 순희 씨와 박영수 씨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미정 씨. 순희 씨한테 정말 많은 얘기 들었어요. 박영수 씨는 생각보다 괜찮은 분이었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순희 씨를 대하는 모습이 정중했어요. 순희 씨가 혼자 계시는 게 안쓰러워서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새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나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순희 씨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죠. 역시 혼자 사시는 게 많이 외로우셨구나. 그때 나는 새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드리고 싶었어요. 새엄마가 재혼 후 3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미정아, 급한 일이 생겼는데 혹시 시간 되면 집에 좀 와줄 수 있어? 순희 씨의 전화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떨리고 불안해 보였죠.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일단 와줄 수 있어? 나는 바로 순희 씨 집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새엄마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새엄마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가리켰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공문이었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갑자기 유족연금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 공문을 읽어봤어요. 간단명료한 내용이었어요.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그 순간 나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재혼하시면 유족연금이 안 나오는 거 아셨어요? 뭐?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 새엄마가 큰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어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줬는데? 혼인신고하러 갔을 때도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어.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잃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럼 이제 연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이번 달부터 중단된다고 나와 있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월 108만 원. 생활비의 전부나 다름없는 돈이었어요. 그 돈이 갑자기 끊어진다니요. 어떻게 해야 할까? 영수 씨한테 말해야 하나? 새엄마가 당황해서 중얼거렸어요. 나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왜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걸까요? 미정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영수 씨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말해? 새엄마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이 갔어요. 어머니, 일단 영수 아저씨한테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모르고 계셨던 일이잖아요. 그래야겠지. 하지만 영수 씨가 어떻게 생각할까? 새엄마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108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영수 씨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 그 후에도 다행히 새엄마와 영수 씨는 잘 지내셨어요. 자주 여행도 다니시고 함께 장을 보러 가시는 모습도 자주 목격됐어요. 영수 씨가 정말 잘해줘. 외롭지 않아서 좋아. 하지만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미정아, 요즘 좀 힘들어. 새엄마의 목소리에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영수 씨랑 성격이 생각보다 많이 달라. 사소한 일로도 자꾸 의견이 안 맞아. 영수 씨는 꼼꼼하고 계산적인 성격이었대요. 반면 새엄마는 좀 더 자유분방한 편이었고요. 돈 쓰는 것도 너무 따져. 마트 가서도 계산기 두들기면서 장 봐. 새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단순한 성격 차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결혼 생활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여겼죠. 2022년 영수 씨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게 됐어요. 미정아, 큰일 났어. 영수 씨가 식당이 망해서 빚이 많이 생겼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영수 씨가 굉장히 우울해해. 며칠째 말도 안 해. 영수 씨는 평생 모은 돈과 대출까지 받아서 식당에 투자했는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거였어요. 영수 씨는 점점 새엄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순이야, 이번 달 생활비 좀 도와줄 수 있어?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씩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금액이 커졌어요. 새엄마는 유족연금이 끊긴 상태였어요. 아버지 유산과 재혼 전에 모아둔 돈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 미정아, 나도 돈이 많지 않은데 자꾸 달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새엄마의 목소리에 스트레스가 가득했어요. 영수 아저씨가 일자리라도 구하고 계세요? 나이가 있어서 쉽지 않다고 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상황은 계속 악화됐어요. 영수 씨는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새엄마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새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행동했죠. 우리가 부부잖아. 이런 때 서로 도와야지. 하지만 새엄마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2023년 여름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순이야, 은행에서 연락 왔어. 대출금 연체됐다고. 영수 씨의 개인 대출이 연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돈까지 내가 어떻게 내? 새엄마가 처음으로 크게 화를 냈어요.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영수 씨는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어요. 그날 밤 새엄마가 나에게 전화했어요. 미정아, 나 정말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목소리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영수 씨가 자꾸 돈 달라고 해서
내가 가진 돈이 거의 다 떨어져가. 나는 마음이 아팠어요. 새엄마가 이런 상황에 처할 줄 몰랐거든요. 갈등은 계속 심해졌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새엄마가 결국 폭발했어요. 재혼하면서 유족연금도 못 받게 됐는데 이제 내 돈까지 다 가져가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영수 씨도 화를 냈어요. 그럼 나랑 결혼한 게 후회되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어. 결국 2023년 가을 새엄마가 이혼을 결정했어요. 미정아, 나 이혼했어. 전화기 너머 새엄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 4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 새엄마는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혼 생활 동안 돈을 다 써버린 거였어요. 영수 씨의 빚까지 일부 갚아주면서 새엄마의 통장은 텅 비어버렸죠. 미정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63세의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된 새엄마는 막막했어요. 어머니,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미정이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 텐데. 나도 사실 여유가 없었어요. 아이들 교육비에 주택 대출까지 있어서 한 달 안 달이 빠듯했거든요. 그래도 아빠가 새엄마를 부탁하셨으니 그냥 둘 순 없었어요. 일단 생활비는 제가 조금씩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미정아. 정말 고마워. 새엄마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나는 매달 30만 원씩 새엄마께 도움을 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미정아, 미안해.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새엄마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을 다니셔야 했어요. 약값도 만만치 않았고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솔직히 나도 버거웠어요. 그래도 아버지와의 약속을 생각하면 새엄마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새엄마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어보니 새엄마가 서 계셨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들어오세요. 새엄마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미정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 네,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새엄마는 소파에 앉으시면서 손을 꼭 쥐고 계셨어요. 뭔가 중대한 결심을 하신 것 같았어요.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네, 천천히 말씀하세요. 나는 새엄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마음이 조마조마해졌어요.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새엄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미정아, 아버지 유족연금. 내가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아버지 유족연금이요? 응. 내가 이혼했으니까 다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게 재혼하시면서 그 자격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엄마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어요. 그래도 이제 이혼했잖아. 다시 혼자가 됐으니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새엄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미정아, 나 정말 막막해. 이제 혼자 살아야 하는데. 나는 마음이 아팠어요. 새엄마가 얼마나 불안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싶었거든요. 영수 씨랑 살면서 모은 돈도 거의 다 써버렸고 앞으로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정말 걱정이야. 새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정아, 네가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물어봐 줄 수 있어? 혹시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새엄마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재혼 후 이혼하면 다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정말? 고마워, 미정아. 새엄마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어요. 만약에 다시 받을 수 있다면 아버지 연금의 60%인 108만 원이잖아. 그럼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새엄마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어요. 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새엄마가 다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매달 도와드리는 부담도 줄어들 테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머니, 혹시 재혼하실 때 이런 내용에 대해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야. 그때는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으니까. 새엄마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영수 씨가 든든해 보였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나는 새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재혼할 때는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오히려 더 큰 경제적 부담만 지게 되신 거였으니까요. 미정아, 내일이라도 국민연금공단에 가줄 수 있어? 네, 시간 내서 가볼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새엄마가 내 손을 꼭 잡으셨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만약에 안 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새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일단 알아보고 나서 생각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재혼으로 끊어진 유종연금을 이혼 후에 다시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모르니까 정말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버지가 새엄마 잘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엄마의 간절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도 생각났어요. 미정아, 새엄마를 잘 부탁한다. 내일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정확히 알아봐야겠어. 다음 날 오전 나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향했어요. 로비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제발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어. 3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내 차례가 왔어요. 상담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친절해 보였지만 표정이 다소 피곤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종연금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왔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나는 새엄마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새엄마가 유종연금을 받으시다가 재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혼을 하셨거든요. 혹시 다시 유종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런 경우는 상담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컴퓨터를 몇 번 클릭했어요. 재혼으로 인해 한번 상실된 유종연금 수급권은 이혼을 하더라도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순간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그럼 그 많은 아버지의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는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재혼과 동시에 유종연금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되거든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마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게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가 자녀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물어봤어요. 상담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과 달리 배우자가 재혼으로 자격을 상실해도 다음 순위자에게 계승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새어머님이 재혼하신 순간 아버님의 유종연금은 완전히 소멸된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소멸요? 그럼 아무도 못 받는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상담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격을 상실하면 자녀에게 이전되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30년간 낸 그 많은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 7년 전에 새어머님이 재혼하신 순간 그 연금은 사라진 거예요. 상담원의 말이 귓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30년. 아버지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성실히 납부한 그 소중한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왜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도 안타깝지만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라서요. 상담원도 곤란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예외적인 경우는 없나요? 재혼할 때 이런 내용을 몰랐다면? 죄송하지만 예외는 없습니다. 재혼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수급권이 소멸되거든요. 나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새엄마가 재혼을 선택한 순간 아버지가 30년간 성실히 납부한 국민연금은 아무도 받을 수 없는 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직영연금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재혼으로 자격을 상실하면 차순위자인 자녀에게 승계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왜 국민연금만 이렇게 불리한 건가요? 제도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저희 현장 직원으로서는 설명드리기 어려워요. 상담원의 말에서 무력감이 느껴졌어요.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상담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휘청거릴 뻔했어요.
국민연금공단을 나오는 길. 나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성실히 납부한 국민연금이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현실에 분개했어요.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런 중요한 내용을 새엄마가 재혼할 때 관공서 직원 중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인 신고할 때 왜 이런 내용을 안내해주지 않았을까? 새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재혼을 선택했고 그 결과 아버지의 소중한 연금을 모두 잃게 된 거였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새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정아, 어떻게 됐어? 좋은 소식이야? 새엄마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안 좋은 소식이에요. 뭐? 왜? 재혼하시면서 유종연금 자격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이혼하셔도 다시 받을 수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새엄마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거야?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저도 받을 수 없대요. 아버지 연금이 완전히 소멸됐다고 해요. 소멸? 그게 무슨 뜻이야? 아무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30년간 낸 돈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새엄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왜 그때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을까? 내가 바보였구나. 나도 눈물이 났어요. 이제 새엄마에게 이 잔혹한 현실을 함께 견뎌내자고 말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어요. 이번 일로 국민연금 제도에 숨겨진 불공정함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성실히 납부한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